네, 2주차, 9주차 2차 시 강의 시작합니다. 이 강의 끝에 과제를 하나 낼 거예요. 수시를 칠지 안 칠지 뭐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로 과제를 내는 방식으로 해서 수시를 대체하는 방식은 어떨까 고민하고 있어서요. 일단 과제를 하나 더 낼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끝 무렵에 나오는 과제 확인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아까 저작권의 침해 구제와 저작권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 말고 아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침해 저 보호 기간이에요. 저작권이 침해되면 민사상으로는 돈 달라고 구제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민사상 구제 수단이죠. 저작권의 민사상 구제 수단은 돈 달라고 하는 게 다인데 민사는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돈 달라고 하는 게 다가 아니고 돈을 달라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저작권 네가 지금 사용하는 거 잠깐 멈춰라 이렇게 가처분 같은 거를 할 수 있거든요. 멈춰놓게 하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게 됐죠. 민사상으로는 야 너 사용하는 거 멈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 내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형사상 구제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을 받는데 우리 과제하면서 뭐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이런 얘기했었죠. 저작권 침해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거는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저작권 침해 관련된 사안이 여러분들 혹시 좀 악용됐던 사례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재밌는 웹소설을 봤어요. 누가 블로그에 자기 웹소설을 막 올려놨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거를 쫙 복사한 다음에 쉽죠? 전체 선택, 컨트롤 C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자기 블로그 또는 어디에 옮겨놨어요. 컨트롤 V. 아까 얘기대로 복붙이죠, 복붙. 그런데 저작권은 아까 얘기대로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뭘 만들었는데 남들이 보기에 야 그거 작품성 있어 없어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창작성만 좀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면 그 저작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작권 침해는 아까 얘기대로 그냥 돈만 물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형사상으로 처벌받게 되거든요. 벌금 나오기도 하고 많이 했으면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더 심하면 이제 실형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작권 침해로 실형이 나올 정도가 되려면 뭐 아주 영업으로 맨날 해가지고 뭐 포인트 얻겠다는 목적으로 뭐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실형이 나오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이제 이런 저작권자라고 하는 저작권자인 사람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요. 내용 증명 내용도 무시무시하죠. 귀하는 언제 이런 걸 우리가 다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데 귀하가 우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런데 이 저작권법 위반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얼마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내용 증명이 와요. 그러니 우리와 합의하자. 이렇게 와요. 합의하는 이유는 합의하면 명예훼손죄 합의랑 똑같은 거죠. 형사처벌도 없어지고 합의하면서 민사 합의도 해버리면 되니까 돈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작권법 위반 아주 경미한 경우에 벌금 50만 원이나 1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달라고 하려면 사용료 상당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작물이 별게 아닌 경우에 사용료 50만 원, 100만 원 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되게 허접한 예를 들어 인터넷 소설을 쓴 사람 허접하다고 하면 미안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도 저작권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내용 증명 보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해서는 5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 해가지고는 여기다 대고 합의하자고 하면서 너 어차피 내가 고소하면 저작권 침해죄가 인정되니까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나올 거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 하고 벌금 내면 끝인가요? 벌금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또 몇십만 원이든 최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든 내야 할 테니 벌금 내는 셈 치고
나랑 100만 원에 합의합시다. 그러면 내가 처벌 불원서 써줄게요.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라서 처벌 안 받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 증명이 날라왔다. 그리고 알고 보니 여러분이 진짜로 예전에 뭐 실수를 해서 뭐를 갖다 올렸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러고 재판 가보시겠어요? 아니면 100만 원이라도 합의하겠어요? 내가 뭐 안 입고 와서 200만 원에 합의하자 예를 들어 그런다. 안 입고 와서 내가 무슨 200만 원이야. 까짓 거 벌금 내고 말지. 이럴 수 있겠어요? 벌금 내려면 조사받아야 되고 출석해야 되고 법원 나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무죄 다투려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벌금만 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벌금 전과는 일단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것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입고 오니까 안 입고 없긴 하지만 안 입고 오니까가 아니라 안 입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끼칠 수고가 더하니까 200만 원 주고 합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집에서 뭐 요즘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됐다. 잘못한 거긴 하지만 청소년을 상대로 법무법인이 내용 증명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할 일입니까? 그게 내가 보기엔 법무법인들이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거든요. 돈이 된다고 그런 걸 하는데 진짜로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어머니한테 또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빠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100만 원 달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아빠한테 엄청나게 혼나겠지만 아빠가 자기 자식 전과자 만들자고 100만 원 안 줄 리는 없죠.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저쪽 그 법무법인이나 저작권자는 자기 자식 설마 전과자 만들겠어? 그깟 1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애는 없겠지만 아빠는 있을 테니까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안 되고 그래서 맨날 적자 난다고 하는데 내가 100만 원 이거까지 물어달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보나 이런 생각에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그런 일이. 그게 이 반의사불벌죄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김광석 얘기는 이 얘기를 강의실에서 하면 좀 할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속관계도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할만한데 이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김광석 얘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한번 이 얘기를 좀 읽어보고 오라고 하기는 했는데 일단 넘어가고 굉장히 지루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혹시 꼭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온라인 게시판에 쓴다든가 이러면 내가 다음 시간에라도 김광석 관련된 얘기는 좀 정리해서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저작물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작물 중에 저작권 복제 중에 허가되는 복제가 자신이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저는 교과서를 쓰지 않잖아요. 저는 교과서를 쓰지 않는데 제가 법률가 생활 강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 교보문고 아니 뭐 교보문고든 어디든 가서 남승한 저로 된 법률가 생활 총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교재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교재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살 수도 있지만 그래 샀어요. 그 옆에 있는 A 학생이 샀어요. 일단 법률가 생활 총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쓴다면 그 법률가 생활 총론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내 마음대로 공표하거나 아니면 뭐 복사하거나 이렇게 할 권리가 있죠. 그다음에 그거를 누가 쓰게 하려면 돈을 받고 쓰게 할 수도 있죠. 출판도 할 수 있죠. 출판하면서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게 이제 내 저작 재산권인데 그 저작물을 여러분들이 아유 저 뭐 강의도 별거 없는데 내가 책까지 사야 돼? 이러면서 책을 안 사고 친구 거를 빌려서 또는 중부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거를 빌려서 해당 부분을 복사했어요. 그런 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거든요.
그냥 나 혼자 집에서 보려고 복사했어요. 그거는 처벌받는 저작권법 위반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따 알죠? 불따가 뭐예요? 불법 다운로드. 영화는 저작물이죠. 종합 저작물이죠. 음악도 있고 영상도 있고 하여튼 영화라고 하는 종합 저작물이 있어요. 기생충, 믿음의 벨트, 또는 뭐 요번에 난리가 나긴 했지만 뭐 레드벨벳이구나. 난리 난 데는 레드벨벳이고 빌보드에 올라간 건 블랙핑크인가요? 하여튼 블랙핑크의 앨범이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뭐 무슨 파일 공유 사이트 또는 뭐 파일 공유 사이트는 안 돼요. 무슨 파일.co.kr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포인트가 좀 있으면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죠. 여러분은 그 음악을 복제한 건데 여러분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법 다운로드를 했지만 처벌받지 않아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영리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교재를 복사를 하는데 교재를 예를 들어 의대에서 쓰는 교과서 또는 뭐 어디 생물 관련 교과서 이런 것들은 되게 비싸거든요. 몇십만 원도 하고 100만 원도 하고 이래요. 그런 교과서를 복사집에 갖다가 맡겼어요. 복사집에 맡기면 책이 구겨지고 하니까 싫어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책이 제본이 풀리고 막 난리가 나죠. 복사집에 맡겨서 전체를 복사했더니 8만 원짜리 책이 2만 원에 복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 8만 원짜리 책을 2만 원에 복사비를 내고 쓰는 나는 이걸 사적으로 이용한 건가요?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건가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걸 처벌해야 된다,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 영리 목적은 어디다 팔아서 얻는 이득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원래 8만 원이면 될 거를 비용을 절약한 거잖아요. 6만 원의 비용을 절약해서 2만 원에 한 거죠. 이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비용을 절감하기만 한 거니까. 영리 목적은 그걸 갖다 팔면 2만 원을 절감한 다음에 그거를 10개를 만들어서 하나당 1,000원씩 붙여서 2,000원씩 붙여서 22,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10부를 팔면 2만 원. 10개 팔아서 복사값 건지자 이렇게 하고 팔았다. 그러면 그건 영리 목적으로 한 거니까 처벌받는 거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죠. 복사집에 8만 원짜리 책을 맡겨서 2만 원이에요. 근데 복사집 사장님이 보니까 하나를 복사를 해줬는데 좀 이따 또 다른 학생이 와서 또 복사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 복사했어요. 그리고 2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자꾸 그런 학생들이 올 것 같아. 그래서 복사집 사장님이 아예 그 물건을 20개를 복사했어요. 그러고서 복사값 2만 원에 팔아요. 이럴 경우에 복사집 사장님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까? 아니면 영리 목적 복제입니까? 뭘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경제적 효과는 2만 원. 뒤에 오는 학생이 2만 원 내고 팔으나 뭐 똑같죠. 뒤에 오는 사람이 2만 원 내고 또 복사하고 이러나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사집 사장님은 그걸 자기가 10개를 복사한 게 자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까? 아니죠. 남한테 팔을 목적으로 복제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는 똑같지만 이 경우에 복제는 영리 목적으로 봐요. 동일한 건데도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행위가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고 사장님이 복제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복제한 거는 아니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게 법률에 있어서의 차이예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그까짓 거를 뭐하러 구별하고 앉아있나 동일한 거를 1시 5분에 했어? 1시 10분에 했어? 뭐 이런 거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법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죠. 동의철회권은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어디에 가입하거나 회원이나 이런 데 가입하면 뭐 다 고객 마케팅용 고객 정보 동의하고 뭐 해서 꾸준히 전화가 걸려오죠. 이런 걸 철회할 수 있게 하는 게 고객 동의 철회권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다 보면 잘못해서 아니 뭐 어디 회원 가입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 동의를 하다가 선택이라고 된 거에 잘못해서 클릭해서 이런 게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가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마케팅 정보 활용에 대한 대가로 뭐 일정 무료 이용권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지난 시간에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된 통장 관련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었죠.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업으로 돌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 하려고 구글에 검색하면 통장 대여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는 전화번호 딱 클릭하면 저절로 링크까지 돼서 전화가 착착착착 걸려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못 클릭하면 여러분 전화번호가 넘어가서 엄청난 스팸 전화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제가 재작년쯤에 뭐 업무를 처리하다가 뭔가를 잘못 눌러서 하나 그렇게 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으로 지금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 대면 강의하면 이 핸드폰으로 출석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놓는데 거의 매 시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름도 못 들어본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국제 전화가. 이걸 원링 스팸이라고 그래요. 전화 몇 번 울린 다음에 딱 끊어요. 그러면 어디서 전화 걸려왔나 이러고 제가 전화를 하게 유도하는 거 이런 콜이 있거든요. 하도 전화가 걸려와서 그때 걸려오는 그 외국 전화마다 제가 차단을 해서 이제는 전화가 안 걸려오는데 그런 일을 겪기도 해요. 되게 희한하게 그 전화가 걸려올 무렵 제가 미국 관련 사무를 하나 처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새벽 2시에 미국 어디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나한테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나 보다 이러고 전화를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끊었는데 다음 달에 3천 몇백 원이 추가 과금이 됐죠. 엄청 억울하죠. 그래서 속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의초래권 관련해서 그냥 다른 사례가 있다는 거 잠깐 얘기했고 동물보호법은 왜 얘기했냐면 뭐 아직도 꾸준히 나오는 개물림 사고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원래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을 관리하게 하고 뭐 특정한 동물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동물 데리고 다니면서 동물이 배설하는데 봉지에 안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 두게 하는 사람들 뭘로 한테 배설물 관리하셔야죠라고 얘기할 할 수 있어요. 그게 법에 근거가 있거든요. 어딨냐면 여기에 있어요. 등록 대상에 보면 목줄 안전 조치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좀 무서운 동물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목줄이나 안전 조치하고 그다음에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수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줄이나 안전 조치를 안 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 얼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전에 누구지 그 아이돌 그룹 지금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나? 김시원, 시원 맞나? 하여튼 그 아이돌이 기르던 개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파파박 뛰어가서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던 분을 물었죠.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던 분은 그때 꽤 유명한 한식당을 경영하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폐혈증하고 뭐 감염 저기로. 그래서 막 엄청난 비난 여론이 생기고 그랬죠. 뭐 우리 애기는 잘 안 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글쎄 참 걔는 물죠. 걔는 안 무는 개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운이 나쁘면 대체로는 그냥 조그만한 상해나 이렇게 되고 말 텐데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아이돌 그룹 남자를 처벌해야 되느냐 마느냐 뭐 아니면 이게 업무상 과실치상이냐 업무상 과실치사냐 과실치사냐 등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례 소개는 안 하는 걸로 할 텐데 그런 경우에 다른 거 다 잘했다 그러면 목줄 안 한 거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목줄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데리고 나갈 때 해야 되죠. 집에 있는데 목줄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집에 있을 때는 목줄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이 열렸을 때 함부로 튀어나가서 다른 사람을 물지는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 경우는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니고 과실치상인 것 같아요. 과실치상은 형사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과실치사까지 될 것인가? 과실치사까지 되려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가 엄청나게 큰 개가 아니면 개한테 물려서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다만 뭐 감염되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무렵에 과실치상이냐 치사냐 또는 뭐 그 개 입에서 감염균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두고 좀 꽤 시끄러웠어요. 그런 얘기가 하면 항상 진실공방 내지는 뭐 여기저기 편드는 사람들 얘기로 가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게 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가급적이면 법률가 생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사적인 이슈나 아니면 언론에서 뉴스가 되는 것들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라서 좀 새로운 게 생기면 그거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에는 마침 이런 이슈가 있길래 이거를 하나 집어넣어 봤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동영상을 크게 해놓고 보면 잘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남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잃어버린 시계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돌려주거나 찾아주는 조건으로 내건 현상금이 무려 3천만 원이나 됩니다. 경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지난 8월 중부 내륙고속도로 괴산 휴게소에서 잃어버린 이 고가의 시계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A씨는 이 시계가 든 손가방을 화장실 양변기 위에 올려뒀다가 분실했다고 주장합니다. 40여 분 뒤 한 남성이 가방을 발견해 돌려줬는데 현금 수십만 원은 그대로고 시계만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돌려주면 가져간 경위나 고소 등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3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가 한창입니다. 경찰은 A씨가 분실 신고한 시계가 시가 5,5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게소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씨가 두고 간 가방을 전달한 B씨, 또 다른 이용자 C씨를 용의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중에서 좀 의심이 갈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에 대해 B씨는 억울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C씨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네, 이 뉴스가 나와서 이 관련된 쟁점들을 쭉 정리를 하나. 아이씨 어디가 이게 끊어지냐? 한 남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알았어. 잃어버린 시계를 찾는다. 압니다. 네. 열심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법이 무슨 법이냐면 유실물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유실물법은 뭐냐 하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는 거 알았어요? 유실물법을 같이 찾아볼까요? 법 어디서 찾죠? 야, 왜 이래? 전체화면 종료. 안 돼, 안 돼. 아이, 무서워라. 무서운데 이러면 이러다가 녹화가 안 되는 수가 있는데. 자, 법은 법제처였죠. www.law.gokr 또는 moleg.gokr 인데 저는 즐겨찾기가 돼 있어요. 여기 가서 유실물법 이렇게 치면 나오죠. 유실물법이. 유실물법을 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쫙 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게 할 수 없나? 여기 이렇게 유실물법에 뜨죠. 유실물법에 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신속하게 유실자, 소유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신속하게 제출해야 돼요.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이거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죠. 반환한 사람을 모를 때는 공고해야 돼요. 그리고 유실물 통합정보관리 등 시책을 수립해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들 유실물센터 경찰청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누가 선물로 준 버섯을 들고 가다가 잠깐 한눈 팔았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유실물센터에 신고했는데 당연히 못 찾았죠. 절도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아이폰도 한번 잃어버렸는데 유실물센터에 신고했는데 당연히 못 찾았어요. 중국에 있겠죠 지금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보상금이 있어요. 물건을 그렇게 해서 반환받은 사람은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최소 5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롤렉스 요트마스터 시계는 5,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보상금이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 25, 20만 원, 20%라고 하면 1,000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가 보상금의 한도죠. 얼마를 줄지는 뭐 협의해서 정하거나 또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습득한 때로부터 일주일 내에 경찰서에 제출해야 돼요. 습득하고도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제출했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볼까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네. 습득자가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또는 절도로 처벌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받은 자 뿐만 아니라 7일 이내에 요 11조 1항의 절차 이거 경찰서에 갖다 내고 뭐 하고 어쩌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11조 1항, 이건 작물이구나. 하여튼 그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람은 돈을 못 받는다,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받을 보상은 그러니까 반드시 경찰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경찰에 제출했더니 주인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유실물은 누구께 되나요? 국고기속 아니면 주워다 준 사람 것. 일단 공고는 6개월 합니다. 6개월 정도 공고를 하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습득자께 됩니다. 주순 사람께. 그러니까 주순 사람이 착해서 얼른 경찰에 일주일 안에 제출하고 6개월 공고했는데 안 나오면 그 물건은 주순 사람께 되는 거고, 6개월 공고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물건가액의 5%에서 20%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했다, 일주일 지난 뒤에 했다, 일주일 지난 뒤에 했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경찰에 갖다 낼 때 주순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면 되죠. 좀 늦춰서. 그렇긴 하지만 드러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일주일 지나면 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반면 일주일 내에 제출하면 주인이 나타나면 5%에서 20% 받아가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물건을 하나 주셨는데 그냥 갖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다가 한 6, 7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지났어요. 8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 뭐 6개월 지나면 내 거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내 건데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6개월 지났는데 무슨 네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실물법에서 6개월은 공고한 후에 경찰에 제출하고 공고한 후에도 소유자가 안 나타날 때 그 사람께 된다는 거예요. 6개월 공고한 뒤에 경찰서 안에 일주일에 제출하고 경찰이 6개월 공고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안 나타나서 내게 됐다면, 그래서 3개월 안에 찾아오면 내게 되는데 그 뒤에 누가 나타나서 그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도 안 하고 그냥 10개월이든 11개월이든 지나서도 가지고 있었으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절도죄가 되거나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오히려 처벌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택시에서 핸드폰 잃어버려 본 경우 있어요? 택시에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핸드폰 찾아주시는 기사님 되게 고맙죠. 그 기사님한테 살해한 적 있어요? 살해 할 수 있죠. 살해하면 되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만 받고 그 핸드폰 갖다 주러 온 기사한테 내가 당연히 자기가 돌려줄 거 줬지 이러고서 하나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 기사 저 택시 기사님이 나중에라도 그거를 돈을 받을 보상금을 좀 받으려면 경찰서에 알렸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알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주인을 찾아줬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인이 알아서 줄 수는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유실물 관련된 거를 한참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죠? 이거 여러분들 알아요? 자수했어요. 자수해서 누군지 아까 여기 2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수해서 건실물 시계 맞나? 야, 여기 잠깐만 봐요. 습득물 경찰청 조회에 보면 지금 이건 그냥 롤렉스 손목시계인데 2018년 11월 24일 8시경 습득해서 가지고 있네요. 이거를 6개월 안에 누군가 안 찾아갔으면 이거는 가져갔겠네요. 분실물 시계 이렇게 하지 말고 휴게소 분실물인가 보다. 네이버로, 역시 네이버로. 분실물 이렇게 찾으면 나오는데 하여튼 그 20대인가 30대가 자수했어요. 가지고 있었다고. 그럼 여러분들 무슨 궁금증이 들죠? 일단 그 사람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인 롤렉스 시계 소유자가 아유 반환했는데 어딥니까? 처벌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처벌 안 받을까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해요. 그래도 다만 재판받을 때 피해액도 돌려줬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거나 이렇게 될 테니까 무겁게 처벌하지 않을 뿐이죠. 처벌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고 강의 말미에 과제를 하나 낸다고 그랬는데요. 자료실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개를 올려놨습니다. 예전 강의 때는 좀 복잡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올려놨는데 지금 올려놓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좀 간단한 거예요. 잠깐 볼게요. 2개를 어디다 올려놨냐 하면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고 올려놓은 저기를 잠깐 찾고 있어요. 2개를 올려놨는데 이 2개에서 갑구 을구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갑구 을구 그리고 표제부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과제를 낸 거예요. 직접 보고 질문에 답을 하면 돼요. 질문은 4개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소유자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했어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게다가 이 부동산은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깔끔한 부동산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소위 근저당 등 설정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요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그 뒤에 한 장으로 요약본도 첨부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개를 올려놨는데 과제를 살펴보고 해당 과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이번 주 과제입니다. 수시 겸 과제예요. 올려주시면 조금 시간을 많이 뒀으니까 올려두시면 점검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